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덥습니다. 이번 여름 나기 쉽지 않아요. 예, 벌써 여름입니다. 네. 벌써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인데,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가 그 디마사를 기획한 지가 약 1년 정도, 딱 작년 이맘때 였던 것 지났어요. 같아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5월 예, 1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기획한 기간에 비해서는 저희가 참 콘텐츠를 많이 못 만들었다. 유튜브 채널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컨텐츠 기획을 하다 보면은 네. 유튜브가 쉬운 게 아니다라고 네.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저도 절감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들, 소스들도 좀 정리해서 빨리빨리 업데이트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계속 새로운 또 이슈가 있고 또 저희가 나눠야 될 또 새로운 얘기들이 있어서 참 벅찹니다. 그렇죠. 저희 뭐 여러 번의 컨텐츠 기획과 네. 촬영을 했지만 지금까지 몇 개 공개가 안 된 이유가 있죠. 네, 죄송합니다. 챗 GP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A4도 있고 저희가 다뤘어야 될 여러 가지 뭐 쿠키라든가 데이터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곧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관심 갖고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지금까지 좀 진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딱 끝까지 파봤죠.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고 매우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네. 저도 참 궁금한 일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좀 시리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직이나 환경에서 주제별로 중요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거 좀 깔아두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주제를 하시길래? 제가 이번에 기획한 시리즈가 바로 디지털 마케팅 게임의 법칙입니다. 네, 드디어 푸는군요. 게임의 법칙. 저희가 이전에 뭔가 뭐 데이터 이야기도 하고 뭐 데이터 리터러시 얘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리서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디지털 마케팅은 빠르기도 빠르고 변화도 많고 다양한 이제 의견들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많이 리서치하고 취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마케터들이 그 노출되어 있는 위험과 정보의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의 법칙은 네네. 바로 스팸 정보와의 전쟁입니다. 아이고, 이 가짜 뉴스까지 가는 건 아니죠? 가짜 뉴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얘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스팸 정보와의 전쟁 중에 첫 번째 이야기. 네이버에서 한 10년 넘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를 한번 오늘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직 정리된 건 아니죠? 뭐 일단 제가 실제 사례도 확인한 게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법칙 첫 번째 시리즈 치고는 좀 셉니다. 네, 오늘 스팸 정보와의 전쟁 바로 네이버 저품질 컨텐츠입니다. 저품질 컨텐츠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힐 것 같은데요. 이거 원래 그 한동안 꽤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뭐 2010년, 11년, 맞습니다. 뭐 12년, 막 13년, 14년까지 계속 이건 논란이었죠. 소셜 미디어가 막 폭발하면서 블로그가 더불어서 트래픽도 늘고 많은 관심들을 받으면서 또 더불어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도 함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 발행된 포스팅을 수정하면 저품질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정하면 안 된다라거나 네, 맞아요. 아니면 뭔가 이런 이제 여러 곳에서 옮겨 다니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이 글 작성자에 대한 주체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저품질을 먹을 수 있다. 약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화 생각하면은
괴담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어떤 특정 주제를 올리게 되면 여지없이 저품질을 먹는다 이런 네네. 얘기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직 뭐 구글에서 네네. 저품질 아. 네이버 저품질만 치더라도 네네네. 지금 화면에 잠깐 띄워드리겠지만 연관 검색어, 아, 자동 완성 화려합니다. 검색어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품질 블로그 확인, 네이버 확인을 하는 거. 저품질 기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탈출. 네. 아, 탈출. 탈출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저품질 그러네요. 블로그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위의 이야기들을 한번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그러면 이게 시작점이나 아니면은 이게 이슈가 되었던 어떤 그 배경 같은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도 저품질 컨텐츠 이야기를 제가 처음 접한 게 한 2012년으로 기억을 해요. 12년이요. 제가 접한 거는. 네. 저는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블로거가 아니고 음. 저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예민하지 않았는데, 근데 좀 제가 업무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중간에 2013년도에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품질 관련된 게.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제가 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네이버에서 가장 오래된 게시물이 2010년 8월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 네이버에서 게시한 건가요? 네네. 아, 아니, 네이버에서 게시한 게 아니라 네네. 네이버의 어떤 블로거분이 자기가 저품질 관련된 그것에 대한 네. 이제 이슈를 자기 경험을 다뤄주신 건가 보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 기간으로 좀 확인을 했더니 음. 그 2010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약간 네이버에서 검색 제한, 노출 제한에 걸렸다. 그때는 저품질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었더라고요. 지금도 엄밀하게는 저품질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 않나요, 네이버가?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노출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검색에서는 스팸이라고 해요. 그쵸. 아, 네. 스팸이라는 의미로. 뭐 스팸이라는 의미가 뭐 사기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뭔가 법규 위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한 그러니까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든지 아니면 이 네네. 플랫폼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포괄적으로 봐야 될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고객센터에서 좀 굉장히 좀 유연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ND의 게시물은 네. 스팸 처리되었습니다. 아. 이게 아니라 네. 네. ND의 게시물은 저품질 컨텐츠로 판단이 되어서 노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알림을 네. 보내나 보죠? 그래서 그 막 많이 올라왔어요. 뭐 네이버에 문의했다가 네이버에서 뭐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네. 고객센터, 뭐 고객센터에서 뭐 문의하신 블로그가 신규로 추가된 뭐 저품질 문서 차단, 뭐 규칙에 의해 스팸이신 블로그로 네, 뭐 판정이 되었다. 네. 근데 제가 이전에 검색 엔진 최적화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검색을 서비스하는 곳들은 항상 모든 알고리즘의 업데이트는 아, 그렇죠. 그쵸. 그 얘기는 하신 것 같아요. 스팸 컨텐츠를 걸러내는 데 있어요. 결국은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검색 서비스의 핵심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문서량이 많아지고 어떤 컨텐츠가 홍수처럼 몰려 들어올 때 이 안에 꼭 유용한 컨텐츠만 있냐? 저는 유용한 컨텐츠보다 스팸 컨텐츠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스팸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돼서 뭐 기억하시는 일화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말씀드릴 거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잘 안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저는 그때도 네이버에서 막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수정하면은 검색 순위에서 하락해요. 그쵸, 제일 네. 많이 나왔던 네. 루머였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게 그냥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수정했어요. 네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정 기능을 이용하면 네. 검색 순위에서 하락한다? 네. 이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저도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 주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좀 이런 상품들이 있었어요. 저도 컨설팅 들어가서 이런 것들 다 그만하라고 요청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순위, 그러니까 보장 마케팅, 최적화 노출 블로그로 보장, 네, 뭐 상위 랭킹 그런 것들이 첫 있었죠. 번째 네. 페이지에 한 달 동안 노출시켜 주는 거, 뭐 몇 주 동안 노출시켜 주는 거. 뭐 저도 사실은 그 대행사에 연락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효과는 보셨나요? 효과는 잠깐 노출되긴 했는데 네. 그 당시가 약간 이 저품질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였어요.
아, 그러면 뭐 더더욱 네. 좀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됐었겠네요. 뭐 저희 고객사의 컨텐츠를 의뢰한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일단은 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어떤 게 다른 컨텐츠를 한번 의뢰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했는데 네, 네. 처음에 검색 노출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블로그가 검색 노출시킨 블로그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근데 연관성이 없는 블로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주제에 대한 네네. 컨텐츠를 의뢰를 했고 그 컨텐츠를 다룬 블로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블로그를 그러니까 분석을 해봤더니 네, 맞아요. 이 주제하고 잘 맞지 않더라. 네. 아, 근데 그러면서 저희도 사실 이제 뭐 브랜드 쪽에 어떤 네네.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뭐 인플루언서, 음. 뭐 블로거들 이런 거 컨설팅할 때 보면은 블로그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자 수는 많아요. 음. 방문자 수가 막 1방문자 막 10만도 되는 분들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10만, 1방문자 10만이 어디서 오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로 많이 노출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들이 보통 이렇게 집중된 주제를 다루시지 않나요? 뭐 생활 밀착형 뭐 이런 이제 약간 신변잡기 같은 일상을 다루는 블로그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문제가 파워블로그라고 하는 게 뭔가 그냥 에세이, 그냥 뭔가 뭐 이별과 고독 이런 것들을 다룬 진짜 검색량이 많거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상위 노출된 사람들이 네. 전자제품 리뷰를 쓰던 뭐 이런 뭐 맛집 리뷰를 쓰던 뭘 해도 상위 노출이 되는 이런 파워블로그 시스템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때 그 용어 파워 맞아요. 블로거라는 말도 참 이제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2010년 후반을 기점으로 네이버가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검색 서비스를 약간 개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시점에 무슨 뭐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파워블로거, 그러니까 막 블ог 거지, 막 이런 약간 논란도 있었는데, 네네네. 그 여러 개의 그 스마트폰, PC, IP를 가지고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하는 어떤 공장 형식의 어떤 최적화 블로그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네, 적발이 네, 됐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리고 막 그런 블로거들의 방문자 수를 그 조작해주기 위해서 돈만 주면은 하루 방문자 수 뭐 2,000명, 3,000명, 5,000명까지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입 트래픽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과의 전쟁이 시작한 거죠. 네이버가 결국은 이제 네이버가 품질 관리를 그죠. 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고 검색 상위 노출을 보장해주는 업체들 그런 계정들과 굉장히 좀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팸과의 전쟁 첫 번째 주제로 네. 다룬 이유가 네이버 저품질이에요. 네. 아주 좀 기억 속에 묻혀 있었던 딱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네. 그 기억들이 이제 담고 있던 어떤 저희가 다루어야 될 논제들은 결국 그 스팸과의 전쟁이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걸 희사해 주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신다던 일화는 어떻게? 일하는 네. 일단 그 뭐 직원도 있고 네. 다음에 저희 컨설팅하던 다른 회사 대행사 팀장님과 일화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네. 차라리 제가 저품질 그래요? 케이스를 확인한 게 있는데 네. 이거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품질 케이스라고 한다면 직접 경험을 하신 건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실제로 저품질이 발생한 채널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거에 대한 의뢰 문의가 왔고 네네. 그다음에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그거에 관련된 조치와 피드백 받은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네. 네. 여기서 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네. 많은 분들이 내 블로그가 저품질됐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블로그 들어가면 되게 열심히 하세요 다들.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근데 왜 저품질이 됐지? 그러니까요. 그 의문은 풀지 못해요. 고객센터에서 뭔가 이렇게 피드백이 온다면서요. 저품질 네. 기준에서 뭐. 근데 이미 그 기준이 있었다면은 네. 규정을 위반한 컨텐츠는 이미 게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게시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가 않겠네요. 잘. 네, 이미 네이버에서 저품질 스팸 의심 채널로 이미 분류가 되었다면은 그런 그 컨텐츠가 있고 제가 확인한 것도 그 규정 위반이었어요. 규정 위반한 케이스인가요? 네.
그러니까 의료법이랑 다음에 네. 네이버의 게시 그 규정을 위반했어요. 음.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병원 마케팅하는 회사들이 예전에는 뭐 최적화 블로그 운영해서 이렇게 막 게시물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네. 다른 데도 좀 알아봤더니 이 병원 마케팅하는 회사들이 내 블로거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더라고요.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런 뭐 데들. 그것도 있고 이게 과를 이게 뭔가 피부 분류가 안 과도 됩니다. 있고. 병원은 다 병원이에요. 네. 근데 병원들은 뭔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노출하는 거 상품이 굉장히 좀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에이전시들이 자기네들이 최적화 블로그를 못 만들고 그다음에 순위 노출 상품을 못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원고료를 제시를 하고 블로그 빌리는 거. 그렇죠. 블로거들한테 유혹을 합니다. 네네. 자기네들이 게시물을 만들어서 제공해 줄 테니 이거를 게시해 주면 돈을 주겠다. 저도 몇 번 쪽지 받은 적 있어요. 네, 그 케이스였어요, 여기도.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 의약품 관련된 클라이언트가 있었어요. 이전에 그 백신 관련된 걸 했었는데 폐렴구균 백신 관련된 걸 했었는데 전문적인 영역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블로거를 섭외를 하고 원고를 사전에 다 검수를 해요. 누가 검수를 할까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브랜드에 의료인들이? 네. 소속된 의료, 전문 문화, 의료인들이. 전문 법무팀에서 법무팀. 지금 이 컨텐츠의 텍스트와 내용과 표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다 확인을 해주고 네, 조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확실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브랜드 제약사의 이미지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와 같이 그 협업을 하는 블로거들한테도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지원들은 꼭 클라이언트가 해줘야 되는데 이 병원들은 그게 아니라 그 상위 노출되는 거에만 매진돼 있고 그냥 뭐 얘네가 저품질 돼서 그 게시물이 노출이 안 돼도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게시를 했는데 이제 그게 위반이었던 거죠. 그 위반 사항들이면 그거는 표시광고법 위반도 같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단속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 네이버는 자기네 플랫폼 안 내에서의 규정 이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거지. 네. 뭐 저작권법 위반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네이버가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네, 플랫폼이고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뭔가 외부에 있는 사람 거를 뭐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만들었다. 그거는 개인들끼리 처리를 해야 돼요. 결국 궁금한 게 이 네이버가 저품질이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거는 네, 그들만의 어떤 다른 룰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마 수정했을 때 그 랭킹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네네. 예전에 이런 트릭이 있었어요. 일단은 상위 노출을 시켜요. 컨텐츠 어떻게든 정성적으로 만들어서 네네. 네이버의 허점을 뚫든 아니면 정성적으로 만들어서 상위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번 상위 노출되면 되게 장시간 노출된 그쵸, 트래픽이, 로직이었어요. 그쵸. 뭔가 이게 뭔가 리플레시가 되게 빨리 안 되는 구조였는데 그러면 게시물을 수정해요. 그 원래 포스팅과 관계없는 다른 네. 내용들로 수정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그거야 많았고. 당연히 체질을 받아야죠. 그 두 번째, 네. 그 그런 우리가 케이스예요.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업계에서 되게 많이 돌던 트릭이 있었어요. 바로 텍스트를 되게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스팸처럼. 이렇게 채워 넣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안 보이는데. 근데 아니요, 모든 텍스트가 화이트로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면에서만 내가 못 보일 뿐이지 이렇게 사실은 긁으면 보이는 그런 거요? 그 컨텐츠 안에는 그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음. 왜냐면은 이 문서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네. 기계는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텍스트들을 다 그렇죠. 인덱싱하다 다른 보니까 거, 다른 화이트로 표시된 것들을 뭐 스팸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거 초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허점들 그 당시에 뭔가 조금 부족한 그럴 수 이 있죠. 서비스의 허점들을 네. 굉장히 잘 파고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겠지만 결국 이거는 네이버가 지속해서 스팸과의 그런 저항 이런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면서 하나씩 그렇죠.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당연한 수순으로 간 것 같긴 문제가 한데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네이버에 수정을 하면 이 랭킹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스패머들이 퍼뜨려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네. 네이버에
그런 수정을 하면 안 된다는 루머를 그런 스패머들이 그런 퍼뜨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이유가 그거일까요? 뭐냐면 네. 이런 그런 그 블로그 상위 노출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말이 많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이런 룰이 있어요. 그런 뭐 남들 팁과 그렇죠. 노하우처럼 많이 얘기하시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소문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그런 고객사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 수정해달라고 수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수정하면 저품질을 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네. 거부하는 명분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네. 아, 근데 이게 그랬던 거구나. 어느 순간 루머가 되니까 네. 블로거분들도 이게 자기들의 어떠한 그런 그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게 돼버렸어요. 아, 분명히 뭔가 잘못 썼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탈자가 있든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써서도 이걸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걸 수정하면 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제가 그때 뭐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수정에서 떨어지면 책임지겠다. 네? 수정에서 떨어지는 게 정말 맞냐? 네. 근데 제가 옛날에 직원과의 좀 일하던 그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난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SEO에서 네. 콘텐츠에서 편집, 수정은 의무예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추가되기도 하고 업데이트가 되기도 정정이 하고 필요한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뭐 정정이 돼야 할 부분도 있고 잘못 표현된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추가된 사항들은 더 덧붙이기도 해야 되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수정 기능이 왜 있어?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지금도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죠? 계속 수정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네, 맞아요. 이유도 당연히 내용을 수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배경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가짜 정보라든가 광고성 정보를 이제 고퀄리티로 만든 포스팅을 일단 올려놓은 뒤에 순위를 점한 후에 갈아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텍스트에다가 약간 컬러라든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막 텍스트들을 막 반복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뭐 약간 그런 허점들 트릭을 좀 이용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은 기존에 보면은 이런 게시글에 어떤 쿠폰 번호나 이런 것들을 또 화이트 처리를 해요. 근데 네이버가 드래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기능 스크랩을 해가면 자기 블로그에서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드래그 가능해서 약간 그런 형태도 이용해서 뭐 프로모션도 하고 약간 이렇게 스크랩이 많이 되어가서 왜냐면 또 네이버 로직이 스크랩이 많이 되어간 게시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링크랑 비슷해요. 공유 기능 그때 네, 말씀하신 거랑 네. 똑같은 거죠. SEO에서 얘기하는 백링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시물이어서 계속 스크랩을 해가기 때문에 원 게시물이 상위 노출에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상에서 그쵸. 레퍼러가 늘어나는 것 같은 네. 효과잖아요. 유용한 컨텐츠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막 2010년도에 저도 그래서 찾아봤던 2011년도 6월달에 네이버에서 공식 블로그에다가 공지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건 본 것 같아요. 네네. 네, 워낙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노출 제한에 걸린 블로그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논란이 있고 이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자기네들이 기준을 아예 그냥 공지를 했더라고요. 음, 뭐 그 공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쪽 저희 데스크립션에다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네, 네. 네. 요거 거기에 한번 좀 보면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죠. 네, 뭐 약간 불법적인 내용들 음.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포털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검수 결과 정상적인 블로그로 확인되도록 하여 정상적인 업데이트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등등등. 그러니까 굉장히 맞아요. 정상적인 포스팅 활동에 대해서는 네네. 제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스팸성 컨텐츠의 네. 목록에 보면 본문에 보이지 않는 키워드를 넣은 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네. 그 당시에 이미 네이버가 그거에 관련된 거를 이미 파악하고서 네. 그것들을 이제 자동화시키고 분류하는 스팸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게 저는 이게 사실 좀 그 시절에도 되게 희한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뭐 IP 스푸핑처럼 그러니까 네네. 정보를 이렇게 감싸는 거잖아요. 진짜 정보, 가짜 네네. 정보 갈아치기 하고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이미 그 전에도 문제가 돼서 많이 이게 정화 노력을 했고 뭐 맞아요. 카페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이제 보이지 않게 정상적인 게시글처럼 보이지만 밑에다가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숨기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한 번 이렇게 파도가 지나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아직도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요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뭐 이동하면서 약간 IP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거 진짜 괴담이죠.
괴담인데 네. 이제 그때 뉴스에도 적발된 업체가 있었어요. 막 다량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게시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한 IP에서 막 다량으로 그 네이버 블로그 계정 여러 개를 그쵸. 막 게시물을 막 그 자동으로 막 매크로로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블로거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막 그렇죠. 그때 막 이런 그것도 얘기도 있어요. 뭐 IP 변동이 그러니까 사람 정상적인 행동일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때 맞아요.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그리고 이제 블로거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네. 카피 앤 페이스트에 대한 이슈. 음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내 가시적으로 보이는 눈에 있는 텍스트만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웹에서 웃긴 게 텍스트를 다 드래그 해가지고 카피해서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HTML 뒤에 백그라운드 이런 거 다 가져와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글들을 게시하신 분들이 음. 저분들이 걸린 경우가 많아요. 그죠? 당연한 일인 것 같긴 이제 근데 이게 검색 결과 네. 품질 저하를 가져오는 게시물들인데 네. 이걸 니네가 어떻게 알아? 음.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실제로 자신이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런 네. 것들이.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한번 저한테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자기는 검색에 자꾸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요? 그래서 갔더니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유용한 콘텐츠도 많고.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네. 왜 안 되지? 그래서 그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RSS를 제가 좀 점검을 했어요. 네. 봤는데 왜 콘텐츠가 없지? RSS 피드를 보셨다라는 네, 거죠. 피드를 확인을 했는데 네. 원문에 피드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제가 그 문서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더니 전부 복사해 온 거예요. 네. 네. 심지어는 그 게시물에 있는 이미지조차도 자기 워드프레스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호출하는 서버도 다른 블로그에서 이미지가 오니까 여기에 이 게시물이 없는 거예요. 자기 포스팅한테만 그죠? 보이는 거죠. 다 무슨 말씀인지 서로가 아시죠? 있네. 네. 요건 좀 왜냐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내 블로그에서 이게 디스플레이 되고 있지만 이 컨텐츠의 원문은 다른 데서 다 호출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메타 편집 페이지를 만드신 셈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왜 검색에 노출이 안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오리지널 컨텐츠가 없으니까 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지금 너무 복사로 붙여넣기 컨텐츠를 만들어서 검색에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 블로그는 컨텐츠가 없다. 네, 맞습니다. 타이틀- 기계가 보는 건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타이틀만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요. 하긴 저도 뭐 그런 기억은 납니다. 어디서 이제 그거는 스팸은 아니었고요. 네. 블로그 페이지 레이아웃이 편집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이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코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워드 같은 편집기 있잖아요. 문서 편집기에서 이렇게 글을 긁어다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들. 네. 그런 게 코드를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 네. 불필요한 코드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서 스타일이 엉클어지고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비슷할 맞아요. 수 있는 거겠죠. 네네. 뭐 그때 아마 네이버에서 이 저품질 관련된 거를 공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블로그 검색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공식적으로 했어요. 네, 네. 이제 그 중에 약간 뭐 블로그 글의 수집과 검색은 자동화된 검색 엔진이 수행을 합니다. 네, 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뭐 검색 엔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뭐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검색 SEO와 이때 검색 엔진은 다릅니다. 색인과 분류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로직은 공통이지만 네. 어느 범위까지 가냐? 그렇죠. 네, 외부에 있는 웹 문서까지 다 포괄적으로 수용을 할 거냐? 아니면 네이버 안에 있는 문서를 중심으로 이 검색 엔진이 자동화된 뭐 수집과 검색 분류를 수행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이때는 주로 이제 네이버 안에 워낙 컨텐츠가 많았어요. 그렇죠. 저도 근데 최근에 저희 회사 직원이 그런 리서치를 해서 정리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 블로그의 80몇 %가 다 네이버라고 하더라고요. 80%나 됩니까? 80%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다른 검색 엔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티스토리 한글 문서는 티스토리 출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20%도 안 된다는 얘기인 네네. 거죠. 네이버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뭐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웹 문서의 콘텐츠는 생태계는 네이버를 통해서 파생되었다 보니까 그런 이런 제한된 환경에서 성장했던 게 아닌가. 그거는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네. 좋은 정보 서비스를 하려면 좋은 컨텐츠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어떤 생태계를 구축해야 했던 시점이었고 네,
네이버가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고는 있지만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네이버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지금 네네. 많이 보고 있는 뭐 맛집 리뷰라든가 뭐 K 컨텐츠라고 하는 네네. 디지털 컨텐츠 이것도 하나 또 다뤄주세요. 게임의 네. 법칙, K 컨텐츠의 법칙. 네, 그런 형태의 컨텐츠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지금 같은 수준에 올라오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일단 저품질 관련된 얘기랑 뭐 검색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아까 구글 검색에서 연관 검색어 중에 음. 네이버 저품질 탈출이 있었죠. 그러게요. 탈출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 저품질 제재를 당했는데 거기서부터 네. 벗어나는 방법?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저품질에서 벗어났다. 나는 저품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아. 탈출을 했다. 네네. 그런 케이스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품질을 근데 제재를 받는다는 건 결국은 그 글, 개별적인 글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네, 그 글을 게시한 게시자, 즉 블로거의 채널이 제재를 받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네. 실제 케이스로 봤을 때 일단 제재를 받을 땐 그 게시물은 노출 제한이 돼서 아예 노출도 안 되고 음. 수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직접적으로는 그렇고. 그때 그 확인했던 그 채널이 굉장히 아까웠던 게 음. 월 방문자 수가 검색으로 150만이었어요. 아이쿠. 네, 그런 채널이 한순간 그 게시물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고 모든 게시물이 노출 순위에서 3페이지 뒤로 넘어갔어요. 블로그 섹션 그러니까 31위, 32위 이렇게 거기에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식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전에 1위에 노출됐던 모든 컨텐츠 앞에다가 플러스 30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쿠. 네. 150만. 트래픽도 네네. 상당하고 그 정도 그렇죠. 상위 노출되던 채널을 날리신 거네요, 결국은. 뭐 날린 거죠. 근데 뭐 오. 그쪽 그 운영하던 분은 아마 그게 아마 좀 밑거름이 돼서 네. 지금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 근데 그럼 탈출하셨네, 소위 네, 말하는. 탈출 안 했고 네.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아. 가다듬고 그러니까 이런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컨텐츠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음. 일단은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또 보면은 뭐 저품질이었다가 탈출했다라고 하는데 탈출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실 저품질이었는지 안 했는지 저 잘 몰라서 그럼 탈출했다라는 게 저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탈출을 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순위에 올라간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저품질 컨텐츠 채널로 분류가 되면 음. 일단 문제가 되는 컨텐츠는 아예 노출되지 않고 그 그렇죠.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네. 있는 애들. 네. 그거나 위반이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고 네. 다음에 거기에 던 기존에 노출이 잘 되던 모든 게시물들이 다 3페이지 밑에 30위 밖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게 지금 감옥인 거죠. 30위 밖에 감옥에 다 가져버린 거죠. 그럼 네. 지난번에 그 SEO 그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네. 소위 말하는 이제 도메인 오소리티가 제재를 받아서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쵸. 이런 개념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탈출했다라는 건 이게 회복이 됐다라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회복된 케이스가 있다고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인해 크게 제재를 받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정말 그 탈출하신 분들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럼 이거 그 제재를 받은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하셨다라는 뜻인 거네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네.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이버의 탓이고 네이버 나쁜 놈들 이런 거보다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새롭게 하신 분들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실제로 탈출한 케이스를 보지는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그러면 어떤 채널에 대한 제재, 페널티가 매겨지는 케이스 그런 거는 뭐 지금도 유효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150만의 방문자를 잃었던 채널은 네네. 일단은 저도 뭔가 이게 탈출을 할 수 있다 없다 판단도 안 돼가지고 우선은 좀 협의를 한 게 그냥 일단 그러면 6개월 동안 조금 더 정성적으로 운영해보고 이거를 지금 포기할지 유지할지를 결정해라 했는데 결과 어땠을까요? 그걸 끈기 있게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6개월 뒤에 포기했습니다. 네. 네. 6개월 뒤에 포기했고,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제가 탈출의 경험은 없기 때문에, 뭐,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못 드릴 것 같은데, 우선은, 이거는 뭔가 그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앞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과 연관을 시켜보면, 네.
저품질이 되어서 제재를 받는다. 그러면 결국 그로 인해서 그 블로거 또는 블로그 또는 채널의 비저빌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럼 비저빌리티는 비저빌리티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이제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채널이 아니다라는 판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네. 그 비저빌리티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비저빌리티는 아무래도 검색 엔진에서의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랭킹에 의해서 그 측정이 되고 다음에 네. 내가 타겟하는 키워드의 음흠. 랭킹에 대해서 수용이 되는데 비저빌리티가 또 떨어졌다는 개념이 건 다른 거고. 내가 지금 검색 엔진의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 컨텐츠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 네. 비저빌리티가 만약에 뭐 평균 뭐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뭐 수치상으로 나타낸다면 뭐 11이었는데 6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채널, 우리 컨텐츠, 우리 전체적인 뭐 테크니컬 쪽에서 컨텐츠가 전부 검색 엔진에서 좀 그만큼 내려가 있다는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수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개선을 해야죠. 점검을 하고. 네. 그럼 뭐 탈출하셨다라는 부분이 이게 아까 뭐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네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탈출의 어떤 비법이 있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결국은 좋은 컨텐츠와 네. 그 어떤 왜곡된 의도를 갖지 않은 그런 네. 포스팅 활동을 꾸준히 계속 네네. 이어가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순간에 모든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물거품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한순간의 실수, 음. 한 개의 실수가 그런 결과를 얻어왔는데 우선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을 할 때는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 페이스북이든 네네. 인스타그램이든 구글이든 유튜브든 이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그 정책에 맞게 운영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책을 존중하고 그걸 연구해야 돼요. 그에 맞게. 근데 반대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책의 허점을 네. 파고 들어가서 빠르게. 네. 네. 이게 바로 플랫폼에서 정의하는 스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서 지금 이 경쟁에서 내가 더 많은 트래픽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주는 방법인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정확하지 않은 거죠. 네이버의 어딘가에서 네, 이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뭐 그렇죠. 나를 책임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뭐 구글에서든 네이버에서든 검색해서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뭐 해킹이 되고 뭐 해요. 지금 당장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그거를 실행한 수용하고 사람의 실행한 사람의 네.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형태가 유튜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조금 정보를 다루는 포괄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양상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초기에 페이스북 한참 성장할 때 네. 뭐 페이지 만들고 이럴 때 뭐 가짜 페이지라든가 그렇죠. 뭐 스크랩해온 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성행하고 너무나 이게 남발되다 보면은 네. 플랫폼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 많은 사용자가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오염이 발생을 하면 사용자가 떠나가잖아요. 네. 페이스북이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많은 또 노력을 뭐 지금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네. 다음에 가짜 뉴스 한번 다뤄볼까요? 가짜 뉴스요? 네. 할 말은 많습니다. 왜냐면 하지 않아야 될 얘기도 많아서. 왜냐면 이게 네. 저도 이제 그런 내부에서 뭔가 주제를 가지고 리서치를 해서 가져오면은 네네. 잘못된 정보를 가져올 때가 꽤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온 건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또 정제를 하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지 이 네. 문제는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는 그쵸. 저희가 뭐 디지털 리터러시나 네. 뭐 전에 잠깐 언급했던 데이터 리터러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점점 이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개입이 되기 네. 시작했고요.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읽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자기 눈높이와 네네. 어떤 규준, 뭐 윤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전 제가 뭐 게임의 법칙 시리즈를 만들고 첫 번째로 약간 스팸과의 전쟁을 준비한 이유가 네. 지난번에 지금 앤디랑 그 데이터 리터러시 관련된 거를 한번 찍고 나서 네네. 조금 고민이 됐어요. 데이터 리터러시요? 네. 왜요? 어렵네?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네.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네. 자꾸 어려운 데로 끌고 들어가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네.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제가 오늘 그리고 이 저품질 관련된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마지막 멘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군가가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네. 그 모든 책임은 그쵸. 실행한 자신에게. 사람한테 있다. 근데 특히 이제 에이전시잖아요. 네. 굉장히 유혹이 많죠. 유혹도 많지만 굉장히 신중합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저희 팀원들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연하게 판단하고 네. 네.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게임의 법칙 첫 번째 스팸과의 전쟁에서 좀 지속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네. 저품질 컨텐츠 그 구체적인 경험이 어떤 거였는지 이건 안 푸실 건가요? 아, 구체적인 경험이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병원, 네. 땡땡병원이라고 네, 이해하겠습니다. 땡땡병원, 네, 땡땡병원 얘기하는데 일단 제가 뭐 그 게시물을 한번 그 확보해서 공개해드릴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때 기대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긴 했었는데 어떤 컨텐츠가 저품질이 되었는가? 왜 이 게시물을 어떤 게시물을 의뢰받았었는지. 왜냐면은 저도 여기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은 몰라요. 왜냐면 이미 저품질 처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 때문에 제재를 받은 거야. 누구도 공개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일단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것 같고요. 첫 그럴 수 있을 번째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그게 연구 목적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 네네. 그게 잘 보존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한번 그거는 하이트가 되거나 뭐 그러면 확보해서 네. 뭐 중요한 부분은 좀 블러 처리하고 네네. 어떤 컨텐츠를 의뢰받아서 게시했다가 저품질이 됐는지 케이스를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아마 그러시면은 네. 블로거분들도 그렇고 이건 근데 좀 오래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글 내가 쓰고 내가 정의 내리지 않은 컨텐츠를 외부에서 게시해달라고 요청 오는 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특히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전문성이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게시물을 내 채널에 업로드해서 게시해달라. 일단 거기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요즘 많이 낚이는 그런 네네 맞아요. 던지기 뭐 네. 이런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들이 왜 이걸 남의 채널에 자기네가 작성한 거를 게시해달라고 그러니까요. 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정상적인 거기에 대한, 유통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은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잣대는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플랫폼이나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 커뮤니티의 약속, 규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뭔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막 네, 빨리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지름길을 찾는. 이거 하면은 근데 이제 거기 한번 솔깃하고 이제 거기에 몰입되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사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탐닉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일종의 저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네네. 빨리 최상위 검색 노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네. 그건 정말 유혹적이기는 한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끝이 어떻게 보면 네. 정해져 있는 맞습니다. 결말로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근데 하지만 뭐 한때 이게 가능했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성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과도기를 거쳐서 지나온 시간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이제 스팸 정보라고 하는 것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현재도 많은 제재를 당연히 받고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네이버가 뭐 약간 검색 엔진으로서 조금 더 포괄적인 외부에 있는 웹문서들을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거기에서 많이 이제 힘들어졌죠. 네이버 블로거들도 이제는 좀 힘들어졌어요. 외부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경제를 해야 돼요. 특히 그리고 이제 뭐 맞습니다. 브랜드들 그리고 큰 컨텐츠 채널들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이제 외국계 위키 사이트도 이제 한글화해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저는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 트래픽만으로는 그 트래픽 수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검색 점유율도 있고 사용량도 그렇고. 그것도 한번 다음에 한번 다뤄볼까요? 거기 할 말 많으시잖아요. 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그 네이버 네네. 블로그 저품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음. 디지털 마케팅 살롱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네. 아마 속 시원하게 해결은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나니까.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뭔가 이게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네. 또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알려주는 그런 걸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넷플릭스에서도 그런 시리즈를 보면은 네. 뭔가 노하우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아, 예, 실패의 경험과 이걸 하지 말아라. 네네. 네, 저희도 그런 시리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간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필요한 것들은 뭐 팁으로서 당연히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건 노하우는 이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임의 법칙에 충실하게 네, 오래 갈 수 있는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정도를 걸으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리즈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팸과의 전쟁 시리즈도 네.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마스알 지금 이번 네이버 저품질 컨텐츠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네네. 다음에 또 이 게임의 법칙 시리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